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45쪽에 있는 병합 정렬에 대해서 코드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병합 정렬은 먼저 이 병합 정렬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고 이 코드를 봐야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이 병합 정렬은 지금 A 배열에 이런 숫자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죠. 네, B 배열 역시 이렇게 숫자들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합 정렬은 이렇게 정렬된 두 배열을 다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렬을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정렬을 해서 이 C 배열 안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병합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합 정렬의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있는 두 개 값을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값을 먼저 C 배열에 넣고, 그 다음 작은 값을 넣었으면 이 B 배열 같은 경우에 다음 값인 7, 7이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 배열 값하고 또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C 배열에 넣고, 또 배열 비교해서 다음 값을 작은 값을 C 배열에 넣고, 이런 식으로 배열에다가 차례씩 하나씩 다 집어넣어 주면 병합 정렬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정렬하다가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지금 여기에 예시에 든 배열에서는 B 배열의 값은 다 C에 들어가겠지만 A 배열에 있는 값은 102는 결국 안 들어가고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남아 있는 배열에 있는 값들을 그대로 C 배열에 순서대로 집어넣어 주면 정렬이 완료가 될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 병합 정렬은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이 배열이 먼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 그 정렬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새로운 C 배열 안에 이 두 개의 이 값들을 병합 정렬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두 개를 비교해서 정렬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어느 한 배열의 그 데이터 값이 더 이상 없게 되면 남은 배열에 있는 값을 그대로 C 배열에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출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력은 뭐 이렇게 보면 A 배열에서 A 배열의 값을 출력하고, 여기 B 배열에서 B 배열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C 배열에서 C 배열의 값을 차례로 출력합니다. C 배열은 이제 여기 있는 것에서 보면 10개가 되겠죠. A, B 배열이 5개니까 그죠? 정렬을 하면 C 배열은 10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출력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오랜만에 보는 요 역슬래시 B만 보시면 됩니다. 역슬래시 B는 우리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있죠, 그죠?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어떻게 되죠? 한 칸 지워지죠, 그죠? 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역슬래시 B입니다. 즉, 여기에 값을 다 출력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쉼표가 하나 찍히는데, 이 쉼표를 없애기 위해서 역슬래시 B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쉼표를 없애고 괄호를 닫고 이제 줄바꿈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출력 부분은 사실 뭐 크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실제로 병합 정렬이 이루어지는 이 앞쪽의 코드만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i가 0이고 j도 0이고 k도 0입니다. 그죠? 그래서 i는 A 배열의 그 증가에 쓰고 있고, J는 B 배열의 증가에 쓰고 있고, K는 C 배열의 증가에 쓰고 있습니다. 그죠? 즉 K가 결국은 증가하다가 9까지 되면 끝이 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IJK가 얘는 A 배열이랑 연결되어 있고, 얘는 B 배열이랑 K는 C 배열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이 코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while 해서 i가 5보다 작은 동안, 그리고 j도 5보다 작은 동안, ij가 둘 다 5보다 작으면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a의 i와 b의 j 값을 두 개를 비교해서 b의 j 값이 더 크면 C 배열에 A 배열에 있는 값을 넣어줘야겠죠.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요 케이스죠, 그죠? 요 케이스 아니네, 그죠? 요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B 배열에 있는 값이 더 크다면 A 배열에 있는 값이 작으니까 A 배열에 있는 것을 첫 번째 요소를 C 배열에 넣어줘야겠죠? 네. 그래서 B 배열의 값이 첫 번째 값이 더 크면 C에는 A 배열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코드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얘를 풀어서 쓰면 C 배열의 K 인덱스 번호에 A 배열의 I 인덱스 값을 집어넣어 주고 K도 1 증가시켜 주고 I도 1 증가시켜 주는,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K에 어떤 데이터를 하나 넣었으니까, C 배열에 하나 넣었으니까 K의 C 배열의 인덱스가 1 증가해야 되죠. 그죠? 그죠? K가 이제 C 배열의 인덱스니까, 그죠? 1 증가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A 배열의 값을 C에다가 넣었으니까 A 배열에 있는 인덱스도 하나 증가해서 다음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렇게 이 세 라인의 명령어를 요렇게 한 줄로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증감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후위 표기법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실행하고 K 증가, I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라고 하면, 이 조건이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A 배열의 값이 B 배열보다 더 큰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요 예시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1과 7이 비교가 될 텐데 지금 B 배열의 값이 더 크지 않죠? A 배열의 값이 더 크죠? 즉 이 조건이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 되면 실제로 실행되는 건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C 배열 안에는 첫 번째 그 데이터로 뭐가 들어오냐 하면 1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C 배열의 인덱스가 1 증가하고, B는 일단 B의 배열에 있는 첫 번째 값을 여기 넣었기 때문에 B 배열의 두 번째 데이터는 이제 요거를 읽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J가 1 증가했고, 그죠? 여기에 의해서 J 1 증가했으니까 J는 1 여기가 될 거고, 그죠? I는 여전히 0번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A의 I와 B의 J를 두 개를 비교해서 B의 J가 크거나 같은지를 보는 거죠. 즉 7과 7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7과 7을 비교해 보면 여기 같다라는 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얘가 참이 될 겁니다. 그죠? 참이 되니까, 참이 됐을 때 어떻게 I 배열에 있는 값을 집어넣게 되죠. A 배열에 있는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럼 A 배열에 있는 7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A 배열의 인덱스가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네, 여기 있는 38과 7을 또 비교하게 되는 거죠. 네, 비교하면 7이 더 작으니까 7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인덱스가 J가 여기로 하나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3과 38을 비교해서 38이 더 작으니 여기가 38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I 배열의 값은 A 배열의 인덱스인 I가 1 증가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값이 들어오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일씩 계속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43을 넣었으니 1로 오게 될 거고, 57이랑 비교해서 57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얘가 또 1로 증가를 할 거고, 그죠? 그럼 또 두 개 비교하면 77이 들어갈 거고 얘가 J가 여기로 이동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81이 들어갈 거고 I가 1 증가해서 여기를 가리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하면 K가 95가 더 작으므로 여기에 9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J 값은 어떻게 되죠? J 값이 이 다음의 값인 여기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J 값은 5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0, 1, 2, 3, 4, 5가 되는 거죠. I는 4가 되어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요 상황이 되면 J 값이 이제 5보다 작은 동안 반복해야 되는데 J 값이 5보다 커져 버렸죠? 그러면 이 반복문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조건은 뭐냐 하면 위에서 어느 한 배열의 값이 병합 정렬에 의해서 C 배열로 다 들어가고 남으면, 더 이상 데이터가 없게 되면 요 조건이 거짓이 돼서 이 if문,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j가 5가 되고 i는 4죠? 그래서 i가 5하고 같으냐를 물었죠? i가 5하고 같으면 이제 얘를 실행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실행할 겁니다. 그죠? 지금 i가 4고 j는 5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i가 5보다 작은 동안, 그쵸? 지금 4니까 3이 되죠? 그러면 i에 있는 데이터들을 A 배열에 있는 남은 데이터들을 C 배열에 차례로 이 반복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어넣게 되죠. 물론 여기서는 한 개가 딱 남았으니까 여기에 102가 되면 i 값이 4에서 플러스에 의해서 얘가 5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조건이 거짓이 돼서 이제 얘는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왔는 순간에 C 배열의 그 값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A, B 두 개의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정렬이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서 A 배열의 값을 출력해주고, 여기 B 배열의 값 출력해주고, C 배열의 값을 출력하면 이 코드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합 정렬은 정리를 하면 이 두 개의 데이터, 두 개의 배열, 정렬된 배열들을 다시 정렬하는 것을 우리가 병합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합 정렬이 되려면 이 두 개의 데이터들을 하나씩, 한 개씩 비교해 가면서 작은 것들을 차례로 C 배열에 쭉 넣는 거죠. 두 개씩 비교해서.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하다가 보면 어느 한 배열에 더 이상 비교할 데이터가 없게 되면 나머지 배열에 있는 값들을 C 배열에 그대로 차례로 집어넣어 주면서 이 정렬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